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배달대학교입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비 오는 날은 전원 출근해야 합니다. 누구나 비 오는 날은 근무하기 싫습니다. 기사님 안 나오면 나온 기사님이 안 나온 기사님 목까지 2배, 3배 힘듭니다. 배달대학교는 이기적이고 얌체 같은 기사님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하고 우리 처음에 기사가 올 때 들어왔을 때 자기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써요. 자기가 일하고 싶은 출근하고 싶은 시간을 적게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은 꼭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언제까지나 배달댕이나 퀵을 뭐 천년만원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더 나가서 좋은 직업이 여기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배달업계를 통해서 더 발전해가지고 만일에 이게 한마디로 해서 돈을 모아서 더 나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쭉 할 수도 직업으로 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자기가 진짜로 출근 시간은 꼭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배달대행이 암만 자유스러운 직업이라고 해도 여기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출근 시간을 지키고 퇴근 시간을 꼭 지켜야 다른 일을 하더라도 어디 직장을 다니더라도 직장을 다니다 하면 더 엄격하잖아요. 출근 시간 정해야 하고 퇴근 시간 딱딱 있고 그런데 그래야 더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리고 복장은 항상 깔끔하게 하고 다녀야 합니다. 옷에서 땀 냄새가 심하게 난다든지 슬리퍼를 찍찍 끌고 다니는 거 안 됩니다. 너무 후줄근한 옷차림도 안 됩니다. 최대한 멋있고 깔끔하고 깨끗하게 복장을 갖추고 근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진짜로. 기본입니다. 네. 피자집 픽업 들어갈 때는 피자 가방 꼭 들고 들어가야 합니다. 가방 안 들고 들어가면 안 주시는 업소 있어요. 피자 가방은 항상 청결히 닦고 혹시 비 오는 날 비가 맞으면 바싹 말려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또 사무실에서 퀵비 날렸을 때 거래처마다 거래처에다가 뿌득뿌득 우겨서 4,000원 떴으니까 4,000원 주세요. 우기지 마시고 사무실에 확인 전화 주시고 혹시나 잘못됐으면 사무실에서 수정해드리니까 퀵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돼요. 이 뭐 가끔 있는 일이죠. 그리고 자, 기사님 주변에 지연콜이 떠 있으면 지연콜부터 잡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지연콜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하루에 100콜이 뜨는 업소가 있어. 근데 이 지연콜이 돼가지고 뭐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그 100콜 뜨는 업소가 이 한 콜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너무나 아깝잖아요. 톡 까놓고 내가 지금 톡 까놓고 팩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달대학교 솔직히 기사님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루에 지연콜 자기가 나는 한두 콜? 그냥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난 콜이 있는데 그 옆에 막 방금 뜬 콜을 잡는다? 나 양심상 그다음에 지연콜 사무실에서 배차받고 갔을 때 거래처에서 뭐라고 하면 나도 오기 싫었는데 사무실에서 강제로 가라고 해서 왔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얼른 주기나 하라고 자 거래처에다 똑같이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콜이 조금 너무 폭주해서 죄송하다고 얼른 주시고 빨리 배송해드리겠다라고 하고 좋은 말로 상황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 거래처에서 도착지를 잘못 알려줘서 다른 곳으로 배송을 갔다가 다시 정확한 주소지로 이동할 때 임의로 업소에다가 퀵비 추가 요금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사무실로 상황 설명을 하고 전화를 주시면 사무실에서 정리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물론 업소에서 퀵비를 주시는 경우 또 고객이 주소를 잘못 썼을 때 고객이 주시는 경우 이런 것도 사무실에서 상황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업소도 안 주고 고객도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무실에서도 그 상황을 아니까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줄 수 있거든요. 꼭 사무실하고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배달의 민족을 내가 주문해서 알지만 그 전에 내가 어디 다른 동네에서 주문을 했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다른 집이야 지금. 전에 있던 집이 아니라.
그 주소가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잠시 착각해서 주문해서 다른 집으로 그 전에 있던 집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그다음 자, 거래처하고 감정적으로 안 좋은 데가 있으면 그 거래처에 싫은 티 내지 말고 사무실로 조용히 전화해서 업소명 말하고 막아달라고 하면 기사님한테는 그 콜이 안 보이게 설정이 됩니다. 나하고 안 맞다고 안 좋게 나와서 그 거래처 날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거 참 그래요. 사실은 맞아요. 내가 그 업소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업소가 안 맞는 경우 분명히 있어요. 이 집은 나하고 잘 코드가 잘 맞는 집, 또 이 집은 안 맞는 집. 솔직히 뭐 저는 이 부분도 굳이 막아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상황이 뭐 내가 안 받으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굳이 막아달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냥 정 싫어서 그 집 콜이 뜨는 것도 보기 싫어. 그럴 때는 요청하세요. 막아드릴게요. 자, 반면에 그 업소도 그래요. 업소 입장에서도 또 그런 뭐, 경우 있어요. 기사님 전화 와서 누구는 콜이 지금 6개가 떠 있는데 나는 2개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그러는데 업소에서 막아달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 기사님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업소에다가 뭐 약간의 불편하게 말을 했겠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업소에서 이 기사님 불편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라고 요청하시면 사무실 입장에서는 그 콜 자체를 날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콜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님도 업소 들어가서 고객하고 좀 부딪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식이 엎어지고 뒤집어졌을 때 배상에 대한 책임은 기사님한테 있으니 배송 시 꼭 주의해 주시고요. 네. 기사 그 계약서에도 있어요. 배상 부분이나 분실 파손 기사님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3,000원 퀵비 벌려고 했다가 음식가 2만 원, 3만 원 물어주면 속상하잖아요. 꼭 배송할 때. 참고로 그 우리 기사님은 아닌데 다른 배달된 기사였거든요. 그 신동 대학로에서 프리마트 사거리에서 다상 사거리 쪽으로 가는데 내가 그 다른 배달된 그 기사님 뒤에 있었어요. 따라가는데 어린아이였어. 그냥 이렇게 반드시 가면 되는데 오토바이를 직선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데 꼭 그런 애들이 있어. 이렇게 오토바이 이렇게 내두르면서 대학로니까 왜 내두르면서 하는데 여기서 내가 그 기사님을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내두르다가 진짜로 할머니 쳤어요. 할머니를 쳤어. 살짝 쳤는데 할머니 진짜 잘못되면 난리 납니다. 할머니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 오토바이 그냥 이쁘게 타세요. 제발 좀. 그러기 전에 나의 안전에도 그러죠, 중요하니까. 그러죠. 내 네. 나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예. 한 거래처에서 콜을 한꺼번에 2개 이상 잡지 마세요. 이거는 업소의 당부 사항이에요. 업소 입장에서 내 음식 고객한테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업소에 와서 막 2개, 3개 가져가요. 그럼 업소 입장에서는 뭐야, 맨 마지막 집은 배송이 당연히 늦잖아요. 물론 업소 입장에서는 기사가 다른 업소 물건을 싣고 가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내 가게에서 물건이 알지. 2개, 3개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정말 안 좋아요. 근데 2개까지는 어느 정도는 배달대학교 콜이 많고 하니까 2개까지는 기분 좋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2개 이상은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요청 시간 지나서 이제 한 20분 됐어. 근데 금방 올라온 콜. 방금 온 그거 말도 안 돼. 그 진짜. 집에서 한 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그 뜬 콜, 10분 후에 가져가야 되는 그런 콜. 그거를 또 같이 잡는다가 아니 이거는 별을 생각이 많죠. 좀 부족한 거죠. 예, 예를 예. 들어서 20분 지연된 콜을 잡아놓고 그건 음식이 나와야 이제 될 막 때. 예. 10분 된 거. 그 와서 음식 안 나온다고 10분 동안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없으면 음식 하면서 애가 달아요, 진짜. 자, 그 다음에 거래처 픽업 들어갔을 때 음식이 안 나와 있어서 혹시나 기사님이 부득이 빠져야 될 상황일 때 음식이 몇 분 후에 나오는지 물어봐 주시고 사무실을 알려주시고 기사님은 빠지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업소에다 양해도 구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다음 들어가는 기사를 생각해서 소요 시간 말씀해 주시면 사무실에서 시간을 수정해서 다시 띄울게요. 그 다음 기사님이 책임질 수 있는 콜까지만 잡고 이동하세요. 10분 안에 무조건 픽업하고
빠른 마무리 못할 거면 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바쁜 타임에 콜이 이제 뜨니까 10분 안에 픽업은 다 했어. 근데 기사가 가지고 갔는데 40분, 50분 됐는데 배송이 안 돼. 업소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이게 그 더 좀 깊게 얘기하면 그 실제 그 주문한 사람은 한 시간이 넘었지. 왜냐면 시간 넘었지. 주문한 사람은 자기가 주문한 시간을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그리고 음식하고 또 우리 킥기사가 우리 배달된 기사가 또 가서 또 픽업하는 시간 또 배송 시간까지 하면 콜이 밀리다 보면 뭐 한 시간은 뭐 훌쩍 가죠. 그다음에 거래처는 항상 빨리 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럼 그냥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가겠다라고 하고 나오세요. 마음이 급해서 빨리 가달라고 하는 데다가 내가 지금 콜 몇 개가 씻고 있네. 빨리 못 가네. 하지 마시고 속 터지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말 그대로 어떤 기사님 실제로 그 있었어요. 저 통에 지금 4개 실려 있어요. 자랑 삼아 얘기하시는데 업소 입장에서 속 터집니다. 진짜. 자, 그다음에 업소에서 실수할 수 있으니 내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나오세요. 아 이것도 아까 했던 얘기 또 픽업 진짜 들어갔을 때는 안녕하세요. 저 어디 가는 거 받으러 왔어요. 픽업 주소 말씀하시고 업소는 영등동 콜 가장 먼저 불렀으니까 영등동 기사가 먼저 온 줄 알고 거기 거 물건을 턱하니 주는 경우 있어요. 그러지 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건이 바뀌지. 물건을 받으면 전표 꼭 확인하고 응. 또 빼먹은 거 없는 거 한 번만 더 물어보면 되거든요. 사모님 이것만 가면 돼요? 아니면 뭐 치킨집이면 콜라 무 없어요? 이렇게 소스 같은 거 빠지는 거 없는지 나오실 때 꼭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시고요. 제발. 제발. 또 요즘은 음식 시켜 먹는 사람 요청사항이 많아요. 적열안에 문 두드리지 마세요.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 또 무심코 초인종 눌렀다가 아기가 깼다고 난리 치니까 적열안에 내용이 써 있으면 그대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거 실제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사람 뭐 맨날 있지 않아? 많은데 정말 황당하게도 큰 상황이 뭐였냐면 불과 일주일도 안 됐어요. 고객의 요청사항에다가 아기가 자고 있으니까 초인종 누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사는 급상 콜을 받다 보니까 빠르게 가다 보니 요청사항을 못 받겠죠. 그래서 실제로 벨을 눌러서 음식을 전달했고 아기가 깼어요. 근데 그 고객이 요청사항 안 맞다고 업소에 전화해서 난리 사무실에 전화해서 난리 그 상황도 모자라서 음식이 약간 샜는데 이제 이미 기분이 상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음식 자체를 안 먹겠다고 취소를 한 거죠. 업소 입장에서는 환불까지 다 해주고 저희도 음식 가서 회수하고 그렇게 상황 정리는 잘 했는데 거기서 잘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업소하고 통화하던 중에 이제 거기에 너무 난리를 치니까 업소에서도 조금 불편한 내색을 했겠죠. 그랬더니 신고해가지고 시청에다가 실질적으로 업소 단속 나오고 막 이런 불편한 상황이 있었어요. 물론 그런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겠지만 그렇게 드문 일이죠. 기사님들 애로사항이 많은 건 아는데 그 적열안은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여기까지 그 배달 대행의 진짜 근무 요령 좀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써서 좀 읊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퀵 서비스 관한 거 한번 또 적어서 영상 찍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밤늦게까지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